조선업, 좀 올드한 산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조선업이 글로벌 기술, 경제, 그리고 군사 전략의 바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아침에 마신 커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게 다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왔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배를 통해서죠.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전 세계 교역량의 무려 90%가 바다를 통해 움직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조선업이 그냥 배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사실상 세계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바다 위 세계의 중심, 그 심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배들을 만드는 압도적인 강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 이걸 넘어서고 있거든요. 바로 한국 조선업을 미래로 이끌고 있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엔진부터 보시죠. 바로 상업용 배, 상선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거대한 재가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2000년대 초반 마지막 호황기 때 만들어졌던 수많은 배들이 이제 25년이라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교체할 때가 온 거죠. 자, 이 그래프가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주문이 들어와 있는 배의 총량이 약 4억 DWT, 그러니까 배가 실을 수 있는 화물 무게를 말하는데요. 이 물량이 딱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만들어진 낡은 배들을 바꿀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은 지금부터예요. 2005년 이후에 만들어진 배들을 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많죠? 이 배들은 아직 교체 주문조차 들어가지 않은 어마어마한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대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처럼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비싼 배에 집중하고 있죠. 한마디로 양보다 질 전략입니다. 그럼 경쟁자인 중국은 어떨까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낮은 벌크선 같은 저부가가치 선박의 비중이 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엔진,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선 시장의 재가동이었고요. 여기에 훨씬 더 폭발적인 두 번째 엔진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군사, 즉 방산 분야입니다. 미 해군 상황이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미 해군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한 말인데요. 지금 미국 조선소들이 제 시간에 예산에 맞춰서 군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조선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전투함, 잠수함, 항공모함 건조까지 최대 3년씩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국가 안보의 위기인 거죠. 그런데 미국의 이 위기가 역설적이게도 조선업 최강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 군함을 통째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블록공법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만드는 거죠. 한국 조선소들이 이 분야에선 세계 최고잖아요. 이 복잡한 블록들을 엄청난 속도와 효율로 만들어내서 미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걸 받아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생산 지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경제학이 작동하면서 엄청난 윈윈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미 해군 계약 구조가 솔직히 좀 이상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조선소가 배를 늦게, 그리고 예산을 엄청 초과해서 만들어도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비싸게 만들어도 조선소는 돈을 번다는 거죠. 이러면 굳이 효율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블록 제작이라는 카드가 딱 들어오는 순간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미국 조선소 입장에서는요, 골칫거리였던 비용 초과랑 납기 지연이 해결되니까 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거예요. 미 해군은 원하던 군함을 제때 받고 한국 조선소는 고부가가치 방산 계약을 따내고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비즈니스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정학의 판도를 바꾸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산업동맹, 사실상 이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 경쟁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막강한 산업 역량을 끌어들여서 해군력을 빠르게 재건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과 공급망을 묶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안정적인 상선 시장의 재가동이라는 첫 번째 엔진, 그리고 폭발적인 방산 수요라는 두 번째 엔진. 이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한국 조선업을 21세기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와 산업 공급망이 이렇게 하나로 얽힐 때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